그래서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이 대장 아파트 주변으로도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년간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또는 이 재건축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 주변에 재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고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 어떨까요? 또는 이걸 투자 목적으로 좀 취득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는 뭐 재건축 진행하는 거나 또는 뉴타운 재개발 물건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물어보시는 물건에 따라서 괜찮은 것도 있고 또 안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오늘 그 광명시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구축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신축도 있고 기존에 뭐 20년 전후에 이런 좀 재고 아파트, 그리고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또 택지 개발지도 있고요. 또 재건축 단지, 재개발 뉴타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를 토대로 해서 몇몇 아파트를 꼽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기 이전에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최근에 뉴스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집값 상승, 전세나 풍선 효과, 경기도 빌라 매매가도 폭등하고 있다. 자, 경기 빌라 평균 매매가 1.8억 돌파. 그래서 이제 1억 8천 정도 되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만 원까지도 오른 빌라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과장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 정도 상황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뉴스 하나를 보기 전에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또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방송 출연이라든가 또는 그 이미지 메이킹 잘해서 유튜브에서 또 신축 빌라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호재성 뉴스겠죠. 자, 그랬을 때 빌라는요, 여러분들 잘 취득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잘못 취득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개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수요. 예, 원하시는 분들만 좀 취득하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복층 투룸 임대 아파트 가본 문 대통령, 아늑하고 아주 아기자기하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데가 임대주택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주택이 자 15평, 14평, 13평짜리 방 2칸짜리 그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건가요? 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요즘에 임대 아파트를 뭐 매입해서 보급하겠다. 자,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로 만들겠다. 자, 이제는 아파트를 여러분들 이 부동산 정책적으로 잡기 힘들다 보니까 이 임대 아파트 쪽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은 바뀌기 어려울 거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죠. 더 센 놈이 왔다. 자, 그래서 지금 또 그분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조금 아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로 조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린애는 2명도 가능하다. 아이가 둘, 잘 수 있다. 교통부 예정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베란다를 열면은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다. 또 화분도 놓을 수 있다. 참, 이 13평짜리, 14평짜리에서 애완동물도 키우고 아이들도 둘도 키우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일까? 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본인들이 저기에서 진짜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거나 또는 거주를 한다 그러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자, 본인들 그런 데서 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국민들한테 저기 들어가서 살래요.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 눈높이와 그다음에 요 원하고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이 부동산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이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 재건축 택지 개발이 많은 이 광명시 기존의 재고 아파트 시세 분석한 걸 좀 맛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먼저 살펴볼 아파트는 그 광명시에서 2020년 7월 10일 그래서 대책이 나왔죠. 그 대책 이후에 광명시에서 거래량 1순위 아파트 어디일까? 자, 일단 이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하안동 소재구역 2815세대. 그래서 2010년 1월 입주한 11년 차 아파트. 그래서 이제 재고 아파트고요. 이편한 센트레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2020년 12월 기준 이제 시세 한국감정원에 올라온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5구 타입 하한가 평균이 이제 7억 6천, 상한 평균가가 8억 4천이고요. 84제곱미터는 그 하한 평균가 9억 원, 그리고 상한 평균가 10억 원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자, 재건축이 많고 재개발이 많은 이 광명시, 자, 이 지역에 그 물건만 상승을 했을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해당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지금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일단 2020년 8월에 11억 9,700에 지금 최고가, 신고가를 이제 찍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10억 원, 11월 달에 10억 원. 예, 그래서 지금 10억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84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박스권이 길어지다가 2018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행보장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들어서서 다시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편한 센트레빌 아파트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재고 아파트들도 상승을 많이 하더라. 근데 이 아파트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해당 아파트도 지금 지난 2018년도 기준으로 한 2년만 살펴보더라도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6억 7천 뭐 한 7억 원 정도에 거래되던 게 12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뉴타운에 투자한 만큼 이제 이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해당 아파트는 거주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투자 목적 자산 증식으로도 괜찮았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철산 레미안자이 그래서 2020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매매가 그 하한 평균가 현재 거래가 가능한 시세는 한 8억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한 평균가는 9억 원 전후로 나와 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하한 평균가가 10억 원, 그 다음에 이 상한 평균가가 11억 2,500에 나와 있고요. 자, 해당 아파트도 2072세대, 그래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고요. 또 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년 차가 된 이 해당 아파트, 지금 지난 시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까지 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큰 박스권을 그리다가요. 자,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박스권을 만들다가 20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큰 폭으로 또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또 길게 가든 짧게 가든 이제 당분간은 행보장세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해당 아파트 지금 84제곱미터가 9월 달에 11억 4천 그리고 11월 달에 11억 4,800만 원에 신고가를 찍고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직동에 가게 되면 택지 개발이 된 이 광명 KTX 역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아파트는 이제 대부분 신축이고 또 이제 뭐 3년차, 4년차 뭐 이렇게 이제 올해 또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요. 굉장히 신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들 중에서 광명역 센트럴자이 2020년 12월 12일 기준 면적별 시세 정보를 보게 되면
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하한 평균가 9억 2천만 원이고요. 상한 평균가 10억 4천만 원입니다. 84제곱미터 12억 2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한 평균가가 1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해당 아파트는 이제 광명시 일직동 소재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2018년도 12월 입주한 3년차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매매가 빈번하게 거래될 수 있는 연한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랬을 때 2020년 7월 달에 그 26층이 1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된 이 해당 아파트고요. 광명시 하안동에 가게 되면 이 주공 아파트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실거주 목적과 자산 증식 목적으로 또 많이 보시는 단지고요. 또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아파트 단지예요. 자,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아파트 단지들 일단 대장 아파트 하안동에서는 이 하안주공 12단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이 단지를 2020년 12월 12일 기준 면적별 시세 정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5구 타입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안 평균가 5억 8천, 상한 평균가 6억 5천만 원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하한 평균가 7억 3천, 상한 평균가 8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아파트 하안동에 소재하고 있고 2392세대, 자, 1990년 11월에 입주한 31년차 구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하안주공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차기 정비 예정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뭔가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들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자,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박스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경부터 지금 쭉 박스권이 이어졌고, 2018년도 상반기부터 이 아파트도 한 단계 가격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들어서서 가격이 또 한 번 점핑을 했는데요. 자, 지금 그래프는 84제곱미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당 아파트 2020년 8월 8억 6천만 원에 6층이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는 7억 4천만 원에 3층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해당 아파트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5억 초반대였던 2018년도에 이 아파트가 최고가 3억 8억 6천까지 올랐기 때문에 근 3억 원 이상 시세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이 대장 아파트 주변으로도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아파트 또 대단지고요. 자, 그런 점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뭔가 단지도 좀 크고 브랜드가 있다거나 또는 상징성이 있거나 또는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있어서 좀 개발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광명 뉴타운이죠. 이쪽 주변은 광명 뉴타운인데요. 자, 광명 뉴타운 주변에 그 광명 해모로 2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해모로 2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광명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1269세대 대단지죠. 이제 10년 차로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자, 5구 제곱미터 매매 그 하한 평균가는 6억 원이고요. 자, 상한 평균가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하한 평균가 7억 1천만 원이고요. 상한 평균가가 8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아파트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 주변의 뉴타운 아파트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해당 아파트는 거주 목적과 또는 이 자산 증식 목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2018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자, 크게 보면은 2018년도까지는 박스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가격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또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2020년도에 들어서서 급격하게,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해당 아파트 당분간 좀 박스권이 좀 예상되는 구간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해당 아파트 84제곱미터 2020년
12월 1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달에 8억 1천만 원에 19층이 거래가 됐고요. 8월 달에 그 8억 800만 원에 5층이 거래가 됐고, 또 이제 7억 9천만 원에 17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억 원을 넘어선 이 아파트, 그래도 좀 가격 상승이 이제 박스권으로 좀 이루어지더라도 좀 앞으로 좀 가격 상승이 좀 기대되는 단지이지 않을까, 자,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요렇게 이제 하여튼 오래된 아파트들도 기존의 재고 아파트들도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상주공 13단지 2020년 12월 1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이 7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하한 평균가가 7억 4천이고요. 상한 평균가 8억 원입니다. 84제곱미터 하한 평균가 8억 5천이고요. 상한 평균가 9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아파트도 2460세대 1986년 8월에 입주한 35년차 정말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 보시면 되고요. 또 주변에는 철산 재건축 7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해당 아파트는 가격이 이 전세가 대비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뭐 지금 투기가해지고 조합이 설립이 돼서 매입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뭐 일부 예외사항으로 이제 거래를 하더라도 실투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에 반해서 똑같은 시기에 이 철산주공 13단지 물론 사업은 진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 거주 목적과 자산 증식 측면에서 괜찮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도 오래됐기 때문에 또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예. 그래서 이 아파트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까지 크게 박스권을 만들고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박스권을 짧게 가져가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2020년 최근에 가격이 또 한 차례 점핑을 했는데요. 자, 지금 84제곱미터 2020년 12월 9억 3천만 원 거래가 됐고요. 2020년 9월 달에 9억 4,500에 신고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8월 달에는 9억 1천만 원, 7월 달에는 9억 원.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점핑을 많이 했던 13단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뉴타운이나 또는 이 재건축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철산주공 13단지고요. 또 철산주공 13단지가 좀 움직이고 가격이 큰 폭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이 하한주공도 지금 그에 맞춰서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지역 내에서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해당 아파트도 오래되긴 했지만 일단 개발 기대감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아파트고요. 또 이제 그 좀 대단지죠. 예, 그리고 입지도 좀 좋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그 주변의 재고 아파트 개발지 주변으로 좀 알아보실 때에는, 자,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단지가 크거나 브랜드가 있거나 자체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자, 여러분들한테 그 주변의 재고 아파트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상담을 하다가 자금이 안 맞으면 좀 이런 아파트도 좀 입주해서 살아보시는 것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매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또 대체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역들 또 가게 되면 좀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또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좀 그래도 아쉽다. 왜? 가격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랬을 때 또 이제 엉뚱하게 또 이 근처에도 보면 나홀로 재개발 지역에 조금 소형 아파트가 좀 단지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도 상승은 하긴 했지만 일단 차후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 호가는 올랐지만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실거래가는 좀 올랐지만, 그런 아파트들은 좀 사실 나중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가격 절감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지역을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 지역 내에서도 좀 비교 또는 지역이 정말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좀 지역을 좀 달리해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거나 좀 자산 증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면 주변을 좀 보고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과일이 무엇이 있나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자, 과일 바구니를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홀로 오르는 지역 내에 독보적인 물건은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주 목적과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고루 성장은 하고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조금 더 괜찮은 대안에서 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 실제 지금 광명시라는 이 재밌는 동네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집 마련, 뭐 다주택자? 부럽죠. 근데 내 능력껏 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 거주 목적과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증식의 두 마리 토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